사람들은 늘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어떻게 꾸며야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100여 년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지켜본 결과 늘 사랑받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얼굴도 아니고 젊은도 아니며 화려한 외모도 아닙니다. 같은 식당에 함께 가도 어떤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 있으면 괜히 긴장되고 대화가 끝난 뒤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결국 예모가 아니라 그 사람께 때 흐르는 공기에서 나옵니다. 제가 애교는 동안 간간히 학생들을 만나고 전쟁과 가난의 시대를 지나며 수많은 인연을 지켜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꾸미지 않아도 늘 곁에 사람이 머물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 세월 사람들을 보며 알게 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늘 사랑받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늘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관심 있으시다면 잠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오래 바라보다고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 들어보기에는 참 훌륭하고 빈틈이 없어 보이는데도 관계가 오래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히 꾸미지 않아도 늘 주변에 사람이 머물고 이상하게도 오래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강단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그 차이를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완벽하려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연애가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마치 시험처럼 생각합니다. 상대 앞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널 예에 바르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했고 상대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마치 시험지에서 틀리지 않기 위해 긴장하며 답을 적는 학생처럼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참 훌륭해 보입니다. 성실하고 예에 있고 부족한 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밖에서 이미 많은 진장을 안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든 사회 속에서든 각자의 자리에서 늘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만나면 잠시라도 어깨에 힘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언제나 완벽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늘 단적하고 실수하지 않으며 언제나 올바른 모습만 보이를 한다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긴장하게 됩니다. 괜히 자신이 부족해 보일까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사람들을 보면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 곁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 서툴고 때려는 실수도 하지만 그 모습이 자연스러운 사람 곁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늘 잘한 많은 사람들은 의외로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차를 따르다가 조금 흘리기도 하고 길을 헷갈리기도 하고 그럴 때 괜히 평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으면 말합니다. 내가 좀 덜난 말입니다.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 곁에 있으면 상대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이 사람 앞에서는 나도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제가 100여 년 가까운 세월을 살며 느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훌륭함이 아니라 편안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숨을 깊이 쉴 수 있는 사람 곁에 머무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가 잠깐 멈추기만 해도 불안해야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이 없어도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합니다. 그 차이가 관계를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오래 함께 살아가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는 말이 끊기면 갑자기 공기가 어색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는 아무 말 없이 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도 시간이 편안하게 흐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침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연애가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상대와 함께 있을 때 잠깐이라도 대화가 멈추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혹시 내가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상대가 지루해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을 계속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쉬지 않고 질문을 합니다. 쉬는 날에는 무엇을 하는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어제는 무엇을 먹었는지 올리는 분위기를 살리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다른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대화는 원래 서로 주고받는 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계속 이어지면 상대는 대답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쓸틈없이 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처럼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곁에 오래 머뭅니다. 늘 사랑받는 사람들 보면 아주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신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공원길을 걷다가도 잠시 말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날에는 벤치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괜히 말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같은 공기를 느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상대가 뭔가 이야기를 꺼내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랬습니까? 이렇게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공간에서는 상대가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베개는 가까운 세월을 살면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가까운 관계라는 것은 말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서 생깁니다. 사람은 자신이 진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늘 사랑받는 사람 곁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침묵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시작되면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깊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계속 쏟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꼭 필요한 순간에만 깊은 따뜻함을 보여줍니다. 그 차이가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오래 지켜보면 또 하나 흥미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늘 애쓰고 있습니다. 상대가 조금만 피곤해 보이면 걱정하고 더 챙겨주고 더 베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진화식의 배포는 사람과 타이밍을 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연애가 오래가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몸이 피곤해 보이면 쉬다고 말하고 작은 일까지도 세심하게 챙기려고 합니다. 그 들어보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누구나 곁에 두고 싶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비가 잠깐 내릴 때는 참 반갑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계속 비가 내리면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지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웠던 비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친절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부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린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면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늘 사랑받는 사람들은 의외로 항상 상대만 바라보면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갑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친구를 만나 이 이야기를 나누고 혼자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 순간입니다. 상대가 정말 힘든 날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은 조용히 다가갑니다. 특별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끝내거나 괜찮습니까 하고 웃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친절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나타난 따뜻함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훨씬 깊게 전해집니다. 마치 오래 맑은 하늘에 갑자기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속에는 있는 생각이 남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삶을 잘 살던 사람인데 내가 정말 힘들 때 이렇게 따뜻하게 돼주는구나. 이 작은 차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계속 쏟아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다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보여주는 진심이 훨씬 깊은 울림을 만듭니다. 제가 100여 년 가까운 세월을 살면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있는 친절보다 꼭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따뜻함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늘 사랑받는 사람은 상대를 계속 붙잡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살다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손을 내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와 함께 있으면서도 계속 자신을 의식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을 온전히 즐겁니다. 그 차이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종종 아주 미묘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들은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어떤 사람과 있을 때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 있을 때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시간이 참 즐겁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자신을 계속 의식하는 사람과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연애가 잘 풀리지 않은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상대와 함께 있는 순간에도 마음은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상한 표정을 지고 있지는 않을까? 아까 했던 말이 혹시 실수는 아니었을까?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것들은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상대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사람은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숱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평가할지를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긴장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면 함께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늘 사랑받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데이트를 하면서도 자신을 계속 의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순간을 바라봅니다. 같이 앉아있는 식당의 음식이 참 맛있다고 말합니다. 창밖의 날씨가 참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길을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며 귀엽다고 웃기도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눈앞에 시간과 공간에 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면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순간은 자신을 잊고 삶을 즐기고 있을 때입니다. 머리가 조금 흐트러질 수도 괜찮습니다. 웃다가 조금 큰 소리가 나도 괜찮습니다. 눈앞에 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서 사람의 진짜 매력이 드러납니다. 함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런 순간은 참 기품이다. 내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상대에게 즐거운 시간이라는 사실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사랑받는 사람들은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그 순간을 온전히 즐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연스러움이 상대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제가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며 깨달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꾸며진 모습보다 살아있는 순간에 더 깊이 움직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분명하게 지키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또 하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쉽게 포기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리듬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이어갑니다. 저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이 차이가 관계의 깊이를 크게 바꾼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과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사람을 차이옵니다. 연애가 어려운 사람들은 대체로 마음이 참 여립니다. 상대가 무엇을 부탁하면 거절하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거절했다가 상대가 마음이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혼자 보내기로 마음먹은 하루가 있습니다.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거나 조용히 산책을 하면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상대가 만나자고 합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있었지만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또 언제 보게 될지 모른다. 괜히 거절했다가 상대가 소원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자신의 계획을 적고 상대에게 맞추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배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관계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래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 상대에게도 가볍게 여겨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솔직해서 언제든지 불러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긴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늘 사랑받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도 상대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갑자기 만나자고 할 때도 차분하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미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어렵겠습니다. 다음에 편안한 날에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태도는 상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려면 나도 시간을 존중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백현한 가까운 세월을 살며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존중도 받게 됩니다. 거절한다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조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늘 사랑받는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잊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면서 관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의 마음속에서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하나 흥미로운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쉽게 질투를 느낍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유를 잊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오래 바라보다 보면 또 하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재에 쉽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놀랄 만큼 여유를 온 태도를 보입니다. 저는 평생 사람을 연구하고 강단에서 학생들을 만나며 이 차이를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질투에 흔들리는 사람과 여유를 잊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연애가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순간에 크게 흔들립니다. 함께 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눈에 띄게 아름답거나 멋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이야기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매력이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작은 불안이 생깁니다. 혹시 내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저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어지면 마음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곧바로 상대를 시험하듯 묻기도 합니다.
나와 저 사람 중 누가 더 괜찮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혹은 그 사람의 단점을 일부러 말하며 자신의 마음을 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상대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인상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느낀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미묘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을 보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워진다. 괜히 또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걱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늘 사랑받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누군가가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참 매력적인 사람이군요 하고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간단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매력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나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굳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여유 있는 태도가 상대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제가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면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진짜 매력은 경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한정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믿는 사람은 굳이 상대를 붙잡으리 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떠난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자신의 인연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곁에서는 상대도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더 깊이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늘 사랑받는 사람들은 짙으로 관계를 묶어두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이름과 미래를 서둘러 확인하려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시간을 차지 즐깁니다. 그 차이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또 하나 찾아보게 되는 장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이름을 빨리 확인하려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시간을 조용히 즐기며 서둘러지 않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보며 이 차이가 관계의 방향을 크게 바꾸는 순간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7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관계를 서두르는 사람과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연애가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늘 작은 불안이 있습니다. 지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관계가 어디로 가는지 빨리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언제 좀 가족에게 소개할 생각입니까? 겉으로 보면 당연한 질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아직 서로의 마음이 충분히 따뜻해지기도 전에 관계의 결론을 서둘러 확인하려 하면 공개가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함께 걷던 길이 갑자기 시험장이 되어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평생 사람을 관찰하면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붙잡을 요구할수록 조금씩 멀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늘 사랑받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관계의 이름을 서둘러 묻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먹는 식사가 즐겁다면 그 순간을 즐깁니다. 함께 걷는 길이 좋다면 그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미래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웃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상대의 마음에는 또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매달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어쩌면 내가 붙잡지 않으면 조용히 멀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의 방향이 조금 바뀝니다. 잡히는 사람을 붙잡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붙잡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며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소두른다고 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시간을 진심으로 즐길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늘 사랑받는 사람들은 관계의 결론을 제조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이라는 하루를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여유가 상대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울거나 침묵으로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차분하게 말로 전합니다. 그 차이가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 있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는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8분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과 감정을 차분히 말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연애가 어려운 사람들은 마음이 상했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갑자기 눈물을 보이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기보다 감정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화가 쌓여 있지만 상대가 알아주기를 기다립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화가 났는지 스스로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상대에게 매우 어려운 순간이 됩니다. 눈물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큰 잘못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해집니다. 제가 평생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주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숨기면 오히려 오해가 더 깊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늘 사랑받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감정을 크게 터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아까 그 말은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의 말은 조금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읽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에는 그 감정을 오래 끌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입니다. 제가 매개는 가까운 세월을 살면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깊은 존중을 받습니다. 상대에게 죄책감을 계속 남기지 않고 감정을 무기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남습니다. 이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더 조심스럽게 대하겠구나 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관계라는 것은 서로를 억지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며 지켜가는 것입니다. 감정을 조용히 말할 수 있는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늘 사랑받는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지도 폭발시키지도 않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말하고 그 순간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가 관계를 오래 이어지게 만듭니다. 사람의 관계를 오래 바라보면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늘 사랑받고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늘 지치게 될까요? 저는 오랜 세월을 강단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전쟁과 가난의 시대를 지나며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결국 사랑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연애가 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의 생각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 하는 의심입니다.
이 작은 의심은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상대에게 지나치게 맞추게 됩니다. 싫어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떠날까 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더 잘 보이려고 애쓰고 더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증직합니다. 마음속 깊은 불안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는 어딘가에서 그 진장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늘 사랑받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지술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삶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자신을 잘 돌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편안한 산책을 하고 하루의 작은 즐거움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매우한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느낌이 생깁니다. 제가 100여 년 가까운 세월을 살면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매력은 특별한 기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더 잘 보이기 위해 옷을 바꾸고 더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을 즐기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관계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 한가운데에서 편안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그곳이 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손을 잡으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오래 이어지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오래 바라보며 제가 느낀 작은 차이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한 가지를 다시 천천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매력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더 잘 보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더 친절해야 하는지, 더욱 노력해야 하는지, 더 맞춰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제가 긴 세월을 살아오면 느낀 것은 조금 다릅니다. 늘 사랑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붙잡으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주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묘한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함께 있음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따뜻하게 흐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 곁에 오래 몸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제가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면 꽤 다른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자신을 바뀌지 않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의 삶을 즐기십시오. 자신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그 따뜻한 분위기에 끌려 자연스럽게 곁으로 다듬어 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관계는 억지로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진 인연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혹시 지금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또 올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한 가지 깨달음만으로도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에도 함께 사랑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